네, 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 네. 정말 기분 좋은 한 주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미증시가 경제 지표에 대한 안도감으로 V자 반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우리 시장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특히 SK 하이닉스가 6%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매니저님 오늘 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7% 가까이 20만 원 이제 목전까지 반등이 좀 들어왔어요. 네.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2주 동안에 저점 대비하면은 30% 올랐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저도 이제 한 20년 넘게 이 주식 시장을 보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2주 만에 30% 넘게 올라온다. 이거 굉장히 보기 드문 거거든요. 오. 그만큼 최근에 이제 하락이 좀 컸었고 그 하락을 좀 되돌리는 과정에서 아주 빠르게 지금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데드캣 바운스니 아직 이런 거 저런 거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오히려 모든 걸 다 확인하고 살라 그러면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수요일 날 무료 방송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미 반도체도 거의 뭐 8% 정도 상승을 좀 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미국장과 이제 커플링이 되면서 아주 빠르게 우리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흐름을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또 엔비디아. 요즘에 이제 매일같이 엔비디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네. 엔비디아 주가도 쉬지 않고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거든요. 120달러를 또 훌쩍 넘어가고 있고 엔비디아도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40% 가까운 상승세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8월 5일 날 이 블랙 먼데이 우리 국내 증시 특히 아시아 증시가 폭락을 했던 게 과연 뭐 때문에 폭락을 했던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 2주 동안에 월요일 날 8월 5일 날 폭락했던 부분들을 빠르게 지금 가격 만회를 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 V자 반등이 들어오고 있고 네. 코스닥 시장도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잠깐 쉬었다가 오늘까지 이제 상승이 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V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8월 5일 날 폭락 부분을 모조리 이제 다 만회를 해놓은 상태인데 결국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 비중이 한 30, 40% 정도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시장이 올라와도 시장이 오르는 것만큼도 아마 계좌 손실이 만회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반도체를 많이 채워놓으신 분들은 오히려 시장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이제 계좌가 복구되고 있다는 걸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는 허상인가? 저는 이제 우리가 광복절 휴일 쉬는 동안에 CPI 지표도 이제 확인을 했었고 어저께 이제 소매 판매 지표도 확인을 했었잖아요.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뭐 소프트 랜딩이다 아니면 하드 랜딩이다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경제 지표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결코 미국 경제가 침체는 아니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이번에 발표된 물가 지표와 소비 지표, 소매 판매 지표를 통해서 지금 현재 미국 경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이제 우려가 불식이 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우려가 이제 불식이 좀 되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죠. 시장의 투자 심리가 살아났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가는 종목들이 빅테크 기업들. 미국은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이제 기술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강하게 이제 반등을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수는 폭락을 해 있는 상태였는데 우리가 딱 하나 주목해야 되는 건 제가 환율이라 말씀드렸었죠. 원달러 환율이 뭐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추세적인 이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59원, 뭐 6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환율이 떨어지고 외국인들의 수급 심리가 살아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었는데 시원시원하게 이제 매수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광복절 휴일을 앞두고 오히려 수요일 날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들이 한 4천억 정도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더니 오늘은 양시장이다 이제 갭상승 출발하는 상황에서 현선물 시장에서 딱 1시간 만에 1조 원을 매수를 했고 지금 점심시간에는 무려 1조 4천억이 넘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로 이제 강하게 배팅이 들어오는 게 8월 들어서 처음이에요. 8월 한 달 내내 어찌 보면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든지 각종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노이즈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던 여러 가지 이제 일정들이 진행되고 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시작하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공격적인 이제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가 기조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미리미리 종목들을 이제 매수해 놓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아마 환호를 하고 계실 거고, 지금 이제 주식을 살라고 하면 굉장히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매일같이 똑같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자꾸 돌다리를 이제 두들겨 보고 건너고, 그 다음에 주식도 이런저런 불확실성들을 다 확인하고 살려고 하면은 살 수는 있어요. 현금이 있으면 뭐 얼마든지 살 수는 있는데, 결국은 내가 더 비싸게 이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 초반에 비해서 내가 사고 싶은 종목들이 가격이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의 이제 흐름이 완벽하게 추세를 잡기 전에 미리미리 시장의 흐름을 이제 예측하고 분석하고 판단을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남들보다 이제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이제 주식을 좀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고민할 시간에 빨리빨리 저점 매수를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도 제가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하나,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하나, 이렇게 두 종목을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말이 지나기 전에 오늘 미리 포지션을 조금 잡아놓는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AI 반도체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외국인의 유입이 눈에 띄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따 원샷 스페셜 종목도 기대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장 또 한 줄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이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렇게 저는 한마디로 한 줄 레시피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도대체 뭘 더 확인해야 될까? 이제 더 이상 확인할 게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미 주가는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 두들겨 볼 게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엔비디아가 저점 대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5% 지금 급등을 한 상태고요. 하이닉스도 지금 30%가 넘게 올랐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중소형 소부장 종목 중에 하나, 제우스는 바닥 대비해서 지금 거의 50%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모든 걸 다 확인하고 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다만 지금 국내 증시의 이제 위치가, 그러면 내가 오늘 현금을 가지고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느냐, 이게 결국 고민의 포인트거든요.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있을 만한 대만 시장, 이런 나라들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여전히 이제 국내 증시는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8월 5일 날 코스닥 시장이 14% 급락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바로 이제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때 코로나19 때하고 비교를 좀 해드리면서 V자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8월 5일 이후에 딱 하루 빼놓고 코스닥 시장이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는 매일같이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준까지 반등이 들어온 상태에서도 미국, 일본, 대만과 비교해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제 PBR 대비해서 여전히 이제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라든지 핵심적인 수혜주들은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고민을 하실 시간에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을 빨리빨리 선별해가지고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놓으셔야 지수가 올라가는 것만큼이라도 여러분들 계좌 손실을 좀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시장이 견고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평가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전 종목들 수익을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엊그제 편입했던 STI가 오늘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틀 만에 무려 10%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STI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일 기준으로는 딱 하루 만에 STI가 10% 넘는 이제 수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 초반에 지금 11% 넘게 이제 상승을 좀 하면서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25,400원에 이제 매수 가격을 말씀드렸고,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말씀드렸어요.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직도 STI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35% 가까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많이 눌러있던 반도체 종목들이 살아나는 이유는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실적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 구간까지 빠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 구간을 이제 좀 벗어나는 시도들이 차례차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이제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25% 내지는 30%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STI 역시도 주가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좀 하락했기 때문에, 물론 1분기, 2분기 때 실적이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이건 업황과 관련된 우려라기보다는 매출 인식이 일부 이제 지연된 것 때문에 오히려 1분기,
2분기 때 부진했던 게 3분기, 4분기 때 오히려 더 실적으로 이제 보탬이 될 거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면 주가는 훨씬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거든요. 특히나 STI 같은 경우에는 HBM과 관련해서도 리플로우 장비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CCSS 장비뿐만 아니라 리플로우 장비 매출도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메모리 기업들의 이 HBM 후공정 투자가 상반기 때보다는 하반기 때 이제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게 내년도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SK 하이닉스는 HBM3E 내년도 물량까지 이제 완판이 되어 있는 상태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퀄 테스트 통과를 하고 4분기 때부터 이 양산 셋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삼성전자 쪽의 설비 투자만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STI 같은 이런 종목들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목표가 3만 원 정도까지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3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1차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엊그제 편입했던 오스코텍이 43,0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신 이후에 이제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네. 11%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오스코텍도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목표가가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오스코텍을 소개해드릴 당시에 매수가가 이미 제가 점심시간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네. 저는 한 15% 정도 목표가를 잡고 이제 목표가를 처음에 만들어 놨었는데 주가가 이제 올라와 있는 자리에서 39,500원에서 이제 매수가 되다 보니까 43,000원 하면 딱 10%가 좀 안 되거든요. 오늘 고점 대비하면은 11% 정도 이제 수익이 나 있기는 한데 오스코텍도 수요일 날 말씀드리자마자 오늘 좀 8%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수가 지금 계속 V자로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정 들어오면 사야지라고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지금 STI가 장중에 11% 넘게 올랐고요. 오스코텍이 지금 8%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매수 타이밍을 늦추지 마시고 네. 뭘 자꾸 두드려 볼 생각을 하지 마시고 빨리 알짜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해 놓으시는 게 수익을 조금 더 빨리 내는 전략이다. 오스코텍도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위치가 좀 높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보다 이 종목을 이제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8월 달에 이제 렉나자 시판 허가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발표가 좀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리브리반트 SC 제형과 병용 투여한 결과 이게 이제 FDA에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출에 있어서는 훨씬 더 큰 폭의 이제 성장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 리브리반트 이제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면역 치료제거든요. 이 리브리반트의 SC 제형을 미국 FDA가 신속 심사 승인 대상으로 선정을 했어요. 신속 심사 승인으로 선정이 되면은 통상적으로 12개월 이상 이제 걸리는 심사 기간이 6개월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리브리반트 SC 제형이 빠르면 올해 12월 안에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렉나자하고 리브리반트 SC 제형의 병용 투여한 팔로마3에 대한 시판 허가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달이 모멘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8월 달에 승인을 받으면 또 다른 모멘텀이 오히려 시작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공통적으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요 이유 때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만 원대 확실하게 지금 안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를 4만 5천 원 정도로 상향해가지고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45,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 두 종목 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 만큼 정말 기대가 되는데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8%, 11%씩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도 결코 타이밍이 늦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좀 해왔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은 16,740원 현재가로 DI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살아나면서 국내는 결국 AI 반도체에 대한 수혜가 HBM으로 이제 귀결이 좀 되는 거죠. SK 하이닉스라든지 한미 반도체가 실적 컨센서스가 전혀 변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도 주가가 고점 대비 40% 빠졌고 한미반도체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었어요. 그럼 이 하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면 하락이 진행될 때는 AI와 관련된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죠. 과잉 투자에 대한 얘기, 알파벳 같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실제로 AI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돈은 별로 안 된다라는 이제 우려. 그다음에 HBM도 삼성전자라는 이제 경쟁자가 진입했을 때 SK 하이닉스가 매출이 이제 축소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우려들이 실제 팩트하고는 크게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2주 내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오죽했으면 제가 집을 팔기는 뭐하니까 차를 팔아서라도 하이닉스를 사시라는 얘기를 2주 내내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이닉스가 저점 대비해서 지금 30% 올라오는 동안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30% 이상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가 바닥권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주 초반에 말씀드렸던 제우스라는 기업이고 또 하나가 이제 DI라는 종목이거든요. DI도 지금 보시면 고점 대비 아직도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 있는 상태인데 DI는 하반기 때부터 이제 HBM3E나 HBM4와 관련된 테스트 장비 이제 수주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예정이 좀 되어 있어요. 장비 기업들이 잘 나갈 때 전형적으로 나오는 패턴이 뭐냐면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거든요. DI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달에 전환사채, 교환사채 이제 발행 200억 원 정도 규모로 이제 교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거기서 이제 조달한 200억 원 자원을 설비 투자, 캐펙스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 캐펙스 투자를 어디에다가 하냐면 HBM 전용 검사 장비를 이제 만드는 쪽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사채를 이제 발행을 한 거거든요. 결국은 설비 투자 규모가 늘어난다는 건 회사가 이제 전망하는 매출 전망치가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회사가 넌지시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업황과 관련된 우려는 사실 회사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을 할지 몰라도 회사는 정확한 그 업황에 맞게 설비 투자를 진행해 나가고 있고 HBM과 관련된 흔들림 없는 이제 투자가 진행된다는 걸 보면 DI도 역시나 하반기 때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이제 수주와 실적이 이제 숫자로 증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은 사실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거죠. 오늘 16,000원대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뭐 2만 원대뿐만 아니라 지금 최고가가 3만 원이 넘었으니까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바텀 피싱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9,000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1차 목표가 19,000원 정도 설정해드리고 손절가는 15,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장성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DI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19,500원 현재가로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하반기 때 최고 수혜 업종이다. 뭐 금리 인하 관련돼서도 최고 수혜 업종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반도체 종목들이 좀 살아나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쉬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좀 쉬고 누르고 있을 때가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스코텍도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릴 때 주가가 좀 올라와 있어가지고 조금 높게 이제 매수가 된 거지만 지난 수요일 장 초반만 하더라도 주가가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었냐면 37,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39,000원, 4만원까지 이제 반등이 들어왔다가 오늘 지금 다시 고점을 이제 뚫으면서 43,0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는 과정에서 많이 올라가 있던 종목들 혹은 잘 버티던 종목들 쪽에서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도 뭐 쉬지 않고 매일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가격 회복이 좀 되고 나면 반도체 종목들이 쉬는 타이밍이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놓는 차원에서 오스코텍 그리고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에이프릴 바이오도 유한양행이 이제 2대 주주로 올라와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대규모 기술 이전을 하면서 시장에서 많은 이제 주목을 좀 받았었던 기업이죠.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뭐 거의 최근에 이제 급락장에서도 크게 이제 빠진 부분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멘텀이 아직도 좀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제 자랑하는 사파 플랫폼, 이 플랫폼이 결국에는 면역 치료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적응증으로 확대될 수 있는 거. 추후에는 이제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여러 적응증으로 이제 확대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뭐 5일선 눌림목이 이번 주에 살짝 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19,000원 지지를 받고 오늘 양봉 전환이 좀 됐기 때문에 짧은 눌림목 조정 이후에 다시 이제 전고점까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21,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7,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첫 흑자를 달성하면서 그 성장성이 기대되는 에이프릴 바이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같은 상승장에서 V자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무료 방송에서 그 주도 업종까지 네.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오후 4시에 엠비엔골드 유튜브 접속하셔가지고 김영민 매니저 이제 검색하시면 무료 공개 방송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아직 지수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수 있을까?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 어떤 종목을 살 수 있을까? 여전히 지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제가 분류해서 업종별로 탑픽 종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주말이 끝나기 전에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 좀 잘 준비해 놓으시고 주말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지는 투자해놓은 시간에서도 매수해놓은 종목이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매수 전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